2014년 7월 26일 오후 11시경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실종자는 당시 15세였던 고교생 마츠와 아이와 경찰은 실종자가 26일 오후에 단짝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가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는 것을 토대로 15세지만 홀로 자취를 하고 있던 친구 도쿠가스 모나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마츠오 아이와는 방의 침대에 손과 발이 묶여 머리와 왼손이 절단난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것은 도쿠가스 모나미. 그녀는 대체 왜 자신의 절친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해한 것일까요? 사세보 여고생 살인 사건, 그 경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98년)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서 태어난 도쿠가스 모나미는 유명한 변호사인 아버지와 자상하고 섬세한 어머니를 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가 집안답게 모나미 역시 어린 시절부터 학급 내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었고 스피드 스케이트를 배워 전국체전에 출전한 경험도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부터 의학서를 읽었고 해부 분야에 특히나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는 이상한 아이, 어두운 아이라는 취급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울어대는 등 기행을 보였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동급생 친구들로부터는 이상한 아이,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녀가 이보다 더욱 심각하고 잔인한 기행들을 해대기 시작했다는 것. 그녀는 평소 애독하던 의학서를 참고하여 길고양이들을 살해, 해부하는 등의 행동을 일으켜 현지 경찰로부터는 이미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학교 내 해부 시간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로 해부 실습에 임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어떠한 거부감도 거리낌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진짜 기행은 자신의 친구들의 급식에 벤젠과 표백제를 몰래 섞어 먹이는 행위를 했던 것. 자신과 사이가 나쁜 여학생의 급식에 표백제를 섞어 괴롭혔던 것을 시작으로 처음 보는 남학생의 급식에도 이러한 기행을 저지른 그녀의 행동은 교육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정도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그녀는 부모님의 도움과 우수한 학업 능력을 바탕으로 당시 명문고였던 현립 사세보 중고교에 합격하였고 학교와 교우 관계도 안정을 되찾아 그녀의 이상행동과 기행들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그녀는 여전히 동물들을 학대하고 해부했습니다. 이러한 딸의 이상행동을 눈치챈 어머니는 중학교 졸업 후 해외 유학을 보내버리려 2012년부터 그녀가 갈 유학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딸의 행동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딸의 모습에 지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평소 어머니를 잘 따르던 모나미는 유학을 간다는 사실 자체에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이전부터 앓고 있던 췌장암으로 인해 모나미가 중학교 3학년이던 2013년 10월 사망하였고 모나미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르게 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그녀의 유학 자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기대하던 유학 생활이 완전히 백지화돼 버린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모나미와 아버지의 관계를 악화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모나미가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후려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로 인해 두개골이 함몰골절되어 입원까지 하였고 아버지가 퇴원한 이후에도 모나미는 부엌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2014년 4월 사세보시 내에 있는 맨션으로 쫓아내 그녀가 홀로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2014년 4월 고등학교로 진학한 모나미는 진학 후에
가을부터 해외로 유학을 떠난다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1학기 동안 총 3일만 등교를 했다고 합니다. 홀로 생활하면서 등교까지 하지 않는 모나미를 걱정한 담임교사들은 그녀가 살고 있는 맨션을 방문해 고민 상담을 하고 정신과 의사까지 동원해 상담 치료를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으나 그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녀와 상담을 했던 정신과 의사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이대로는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며 과거 범죄자들과 같은 살인의 전조들이 보인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나미의 정신 상태는 계속해서 심각해졌고 사람을 죽이고 해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아버지는 같은 해 7월 자신의 딸을 입원시킬 정신병원에 찾아다니고 여러 센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2014년 7월 26일 모나미는 중학교부터 단짝이었던 친구를 맨션으로 불러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도쿠가스 모나미는 살인을 저지르기 며칠 전부터 절친이었던 마츠오 아이아와 약속을 잡고 인터넷을 통해 흉기로 사용할 망치와 리드줄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마츠오 아이와를 집으로 데려가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모나미는 아이와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후 리드줄을 목에 걸어 목을 졸라 죽여버린 후 목과 왼손을 톱으로 절단하고 몸 곳곳을 칼로 난도질하였습니다. 이후 7월 27일 이른 아침 실종 신고로 현장을 방문한 경찰에 의해 모나미는 체포되게 되었고 당시 15세였던 모나미의 엽기 살인은 세상에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모나미는 자신이 체포된 것에 대해 어떠한 두려움이나 불안, 불만도 없어 보였고 사건에 대한 어떠한 반성이나 후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몸속을 보고 싶었다. 사람을 죽이고 해부해보고 싶었다. 마츠오 아이와가 아니었어도 누구라도 좋았다 등의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합니다. 모나미는 자신이 진술한 그대로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저 사람을 해부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후 모나미가 중증의 자폐증을 앓고 있는 것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2015년 7월 정신병원 기능을 함께 가진 의료소년원인 교토의료소년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모나미의 체포 후 2달 뒤 그녀의 아버지는 대중으로부터의 비난과 딸이 저지른 범죄 행각에 대한 자책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머니의 병사 후 그녀를 돌봐주던 친할머니는 모나미와 관련된 악몽, 귀신 등에 시달리다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도쿠가스 모나미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미 사이코패스 기질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모나미의 정신적인 장애, 사이코패스적 자질은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몸의 성장과 함께 더 잔인하고 섬뜩한 방식으로 함께 자라났고 결국 자신의 절친을 살해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말았습니다. 도쿠가스 모나미는 2024년 중 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약 10년가량 소년원에서 정신치료와 사회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소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분명 다시 비슷한 살인 행각을 벌일 것이라 염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10년의 세월 동안 변화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를 해부하고 토막내고 싶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과연 그녀는 출소 후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